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이름을 알기보다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대개 보면 이제 병 이름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좀 실패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인체 내에서 어떤 암이든 관절염이든 여러 가지 모든 병은 몸 안에 화학물질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그 화학물질을 체내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세균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져요. 예.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런 놈들이 내뿜는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이제 암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균이 뿜는 독성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일반적으로 암은 염증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만큼 우리 몸에 균이 많다는 거죠. 한 사람당 한 1kg씩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입이 마르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충치가 오고 그게 이미 면역 기능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이제 비만도 그래요. 다이어트해서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요즘은 또 아데노 36이라는 바이러스는 먹은 음식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비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균을 죽이니까 염증이 뭡니까? 비만이 없어져 버리고. 또 우울증도 거의 보면은 관절염 계통에 쓰는 그 염증약을 줘보면은 우울증이 개선이 되어버려요. 그게 요즘은 전에는 우리가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뭐 우울증이나 비만이나 염증이나 암이 전부 별개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이 균에다 거의 다 초점이 맞춰져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로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 안 합니까? 그죠? 우리가 쓰는 뭐 가구부터 해서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동차, 매연 또 우리 선생님매로 과도한 스트레스 또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 안에 어떤 엄청난 화학물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독하고 처리하지 못해주면은 유전자의 변이가 오고 암도 오고 비만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갑상선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뭐 강의를 들으셨겠지만은 1차 면역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바꾸고 생활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 몸에 이제 면역 기능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걷기는 걸어야 되고 당장 뭘 할 수 없을 때 목발에다도 짚어야 걷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성 없이 균을 죽일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뭐 노시나 은이나 또 수분이 들어있는 쇠비름 또 강력한 방부제로서 소화기관의 염증을 억제시키는 유향과 몰약 그런 것들은 해가 없으니까 일단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해독제가 뭘까?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소화 과정에서도 나오고 스트레스 받아서도 들어오고 생기고 그죠? 공해로부터 오고 뭐 염증에서 들어오고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따지고 논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좀 묘한 것이 있어가지고 빗나간 확신일지라도 자기가 그것이 이해되고 확신될 때는 목숨을 걸어요. 확신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좀 약화되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첫째 오는 증세가 만성피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이상하게 잡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긴다면은 이 화학물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혈액세포가 60여 종의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뇌를 지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뇌가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피가 뇌를 지배합니다. 이 뇌의 혈내장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당분도 들어가고 알코올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는데 술을 마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술은 위장으로 들어갔는데, 그죠? 취하는 거는 뭐가 취해요? 혈액을 타고 이게 뇌로 들어가서 뇌가 취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몸에 화학물질이 뇌로 들어가게 되면 호르몬 대사의 균형에도 이제 문제가 오겠죠. 이제 우리 몸에 최대 이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기관은 간입니다. 간이 우리 인체 내의 장기 중에서 제일 큽니다. 무게가 1.4kg예요. 꽤 크지, 그죠? 1.4kg고 이제 위장이 있는 왼쪽은 이퍼리가 2개고 위장이 없는 오른쪽은 이퍼리가 3개예요. 근데 문제는 간은 신경이 없어요. 가위로 머리털을 자르거나 손톱을 이렇게 자를 때 통증 못 느끼듯이 간이란 기관은 죽으면서도 통증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술 먹는 사람이 간이 망가지면서도 망가진다는 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겁 없이 뭐 막 하니까 우리가 하도 안 되면 무슨 말을 합니까? 간땡이가 부었나 이러죠. 간땡이가 부었나. 그래서 이 간은 1000여 가지 효소가 한 500가지 화학적으로 이렇게 해독작용을 해요. 내 몸에서 생긴 모든 화학물질은, 독성물질은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생체 이물질 해독작용하고 항산화 해독작용 2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 효소가 해독하는데 그걸 이제 사이트크롬 P450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분자 구조를 바꿔버려요. 효소를 갖다가 효소가 이제 산소가 접촉을 시키든지 화학적으로 구조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구조를 바꾼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분리시켜 놓으면 염소와 나트륨이에요. 염소도 맹독이고 나트륨은 모든 폭발물의 원료예요. 제일 불안전한 원소고 둘 다 맹독인데 이것을 딱 붙여놓으면 생명을 주는 뭐가 돼버려요? 소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기를 양잿물도 공짜면 어떤 거 먹어요? 큰 거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죠? 부식 때 죽는데 그 가성소다라는 그 양잿물을 갖다가 콩기름하고 섞어서 저어놔서 비누가 됐을 때는 해가 있습니까? 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유독한 것들을 결합시켜서 해가 없는 물질로 만들어주는 기관이 간이에요. 차들이 보면 그 우르사 간선 좀 많이 하지, 그죠? 그래서 이 간에서 우리가 해독을 못할 때 독성 물질을 해독을 못하면은 머리 아픈 사람, 알러지 있는 사람, 알러지성 비염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두드러기부터 해서 뭐 염증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간에서 해독하지 못하는 물질이 있을 때.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보면은 간은 생각하지 않고 병 걸리면 자꾸 공기 좋은 데로 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간이 튼튼해도
그 사람이 사는 환경 주변에서 접하는 화학 물질이나 이런 몸 안에 생성된 이 독성 물질을 간이 해독할 한계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화학 물질이 좀 적은 곳으로 환경을 좀 바꿔줘라, 이 말로 볼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 아주 깊은 산 속에 뭐 들어가면 좀 나을까? 요즘은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 뭐 농약 때문에 마땅한 데 없고, 도시에 쓰는 세제 시골에 다 쓰고, 도시에 쓰는 화장품 시골에 다 쓰고, 도시의 집이 시골의 집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환경을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당장 내가 뭐 애들 학교 다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못 가요, 그죠? 당장 안 갈 때 내 몸에 들어오는 이 생성되거나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어떻게 좀 우리가 활발하게 해독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 당신 병 걸렸으니까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시오, 이거는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분법에 의해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는 논리지만은, 시골이 좋다 그래서 시골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간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장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간은요, 특이하게 위가 일할 때는 간이 해독을 잘 못해요. 중요합니까, 선생님? 간은 밤에는 일을 해야 돼요. 모든 해독 기관은, 몸을 정화시키는 기관은 밤에 일을 합니다, 주로. 근데 우리가 저녁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일하면은 먹은 음식의 독성을 해독하느라고 간이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우리가 고기 한 저릇만 먹어도요, 청산가리보다 더 독해요. 간에서 해독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그 암모니아 가스를 간에서 해독해 주지 못하면은 간성 혼술한 거 압니까? 간 경화가 와가지고 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해독 못 해주면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으로 기능이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간이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밀고 나가는데, 옛날부터 간은 눈하고 신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합니다. 눈이 피고 하면 뭐가 힘든다는 거예요? 간이 힘든다는 거예요. 요즘 눈이 안 피곤한 사람 있나요? 지금요, 도시에 가보면 생기는 거는 안경집밖에 안 생기네, 내가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저 비싼 대로변에 저렇게 큰 안경집을 해서 밥 먹고 살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눈이 피곤하고 흐리고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눈의 문제일까요? 간의 문제일까요? 간의 문제예요. 이 간에서 이 해독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땀나고 열나잖아요. 이 간도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면은 이 담즙이 역류돼 가지고 자고 나면 입이 써요. 간이 열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오른쪽 갈비뼈 위를 두드리면 울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은 덜하고 오른쪽이 더 울려요. 왜 울릴까요? 연탄 불이에 오징어 구워 봤습니까? 오징어 어때요, 다리가? 쫙 오라들듯이
간이라는 연탄 불 위에다가 그 위에 근육이 오징어처럼 이렇게 탁 열받아가지고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 간 위에 있는 근육이 기타 줄처럼 팽팽해져가지고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급소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간의 열로 인해가지고 이 근육만이 아니고 배 전체 근육이 다 긴장이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늘려보면 배 복직근이요. 두 줄기가 딱딱하게 서버려요. 이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오고 술, 담배를 해도 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 목 뒤도 뻣뻣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그런데 이 증세가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데 이거는 간의 문제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문둥병은 뜨거운 물을 부어도 감각이 있습니까? 못 느껴요. 살이 떨어져 나가고 신경이 마비돼도 감각을 못 느껴요. 이게 이미 소화가 안 되고 복수가 찼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간이 열이 받으면은 담즙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헛배 부르고 속이 답답해도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이 밤마다 해독을 잘 해주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목숨 걸고 저녁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간이 얼마나 이게 피가 많이 모이는 곳인가 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바다라는 뜻으로 혈해라 그래요. 혈해. 피가 제일 많이 모여서 왕성하게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요. 간에 가장 부담을 안 주는 방법은 아무리 볶음국식 먹어도 독성 물질은 생겨요. 대사 과정에서. 침을 충분히 잘 썩는 겁니다. 예, 침. 이 선생님 술을 잡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술 안 취하는 비방을 하나 가르쳐 드리기. 술을 이렇게 딱 입에 넣고 침을 충분히 섞어가지고 잡숴보세요. 술이 안 취해. 술이 안 취해. 그 정도로 침이 뭐 하다는 거예요? 해독작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침을 잘 섞는 방법은 몸에 긴장이 풀려야 돼요. 우리가 긴장하면 침이 안 나오고 막 국물이 반말아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때요. 우리처럼 앉아서 먹지를 않고 다 누워서 먹었어요.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기대어 누워서 먹으면 침이 아주 양질의 침이 잘 나와요. 네.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누워서 떡 먹기를 안 합니까? 잘 체하는 떡도 누워서 먹으면 안 체한다는 거예요. 먹을 때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음식의 맛을 보면 그냥 앉아서 먹을 때 음식의 맛보다 수십 배의 어떤 환상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급할 때 어쩔 수 없지만은 이미 환자가 되고 몸이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디 가면 뭐가 좋다는 데 가서 사 먹어야지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생활 습관을 바로 하는데 기초를 잘 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기초 안 해놓고 집지 놓으면 모래 위에 집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너져요. 그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작년에 대장암 수술하고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차리려고 합니까? 소주를 하루 2병씩 마시고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워버리면은 몸이 얼마나 견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대장에 이게 지금 암은 어디로 제일 잘 가는가 하면 폐로 제일 잘 가요.
폐와 임파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요,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억울해서 내가 그런다 그러는데, 싸울 때, 팬 놈이 다리 뻗고 잡니까? 맞은 놈이 뻗고 잡니까? 맞은 사람이 뻗고 자라요. 정말 상종할 상대가 안 되면은 잊어버려야지. 그 사람을 갖다 선생님 머릿속 감옥에 가다 놓고 밤마다 지 박아봐야 내만 괴로워요. 오죽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고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말이 한다는데 그 어차피 안 될 거 그거 붙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에 매질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녁 한 끼만 딱 굶어봐도 아침에요. 미운 생각도 없고 우울감도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들이 잘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독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이 되면 모든 것이 대부분 무해한 물질로 바뀌어요. 우리가 여기서 수은이 인체의 가장 염증을 억제시키고 균을 죽이는 살생제니까 수은이든 새비름 먹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수은은 그게 몸에 축적이 되고 그렇잖아, 그죠? 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먹어서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수은이 우리가 메탈 금속 수은이 있어요. 액체 한 5가지 액체 금속 중에 수은이 하나인데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 쇠비름 속에 든 수은은 무기수은이라 그래요. 무기수은은 뭔가 하면 산소나 염소나 황과 딱 결합이 되면은 축적도 안 되고 살생력이 있고 문제가 없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들어와야 이게 간에 해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간이 튼튼해도 딱 우리가 콧구멍 막아버려서 숨 못 쉬면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산소를 이제 우리 몸에 잘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역시 저녁 굶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있어요. 저녁을 왜 못 굶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식이 아닌 걸 먹기 때문에 저녁을 못 굶어요. 우리가 인간이 뭐를 먹고 살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백질, 채소, 과일, 고기, 곡식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채소 소화액 제로입니다. 0%예요. 단백질 소화액 거의 없어요. 고기 먹으면 썩어서 냄새 나죠. 생채소 먹으면 썩어가지고 가스 차고 방구만 나오고 냄새 구리죠. 과일 먹어봐야 질소 많아서 소변만 자주 보고 별로 도움 안 되죠. 누에는 뽕잎 하나면 돼요. 1600m나 되는 실크를 뽑아요. 송충이는 솔잎 하나면 돼요. 사람은요, 휘발유 엔진이 휘발유처럼 곡식이 주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밥 한 그릇 다 잡숴요 아침에?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이컵 한 컵도 안 먹으죠. 그러고는 채소, 과일, 단백질 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죠. 이 곡식을 든든하게 잘 먹을 때는 아침, 점심만 먹어도 저녁에 허기가 안 져요. 근데 채소나 과일이나 다른 걸 먹고 나면 허기가 져서 저녁을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영양 섭취를 못 하잖아요. 과일, 채소를. 영양이라는 거는 현대 영양학이 지금 그 뉴스 좀 보세요. 영양제 먹어서 도로 암 걸린다고까지 나와.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고단위 영양이 필요 없어. 휘발유 엔진은 휘발유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는 거고 송충이는 솔잎이에요. 당나귀가 그 마른 풀 있잖아요. 말라빠진 집.
이것만 주면 최하 40년에서 60년을 살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거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요. 빵이 영양이 훨씬 많은데 왜 10년도 못 살고 죽을까요? 엔진의 구조에 안 맞는 거예요. 영양이라는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이 중요하지. 살이 찌는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살찌기를 원한다는데 살찐 사람은 또 빼기를 원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체질에 따라서 살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살이 찐다는 것은 단백질의 합성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의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은 낮에 이루어지지 않고 밤 동안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 전에 제일 많이 크고 제일 많이 자라요. 직업이 뭡니까? 자는 거예요. 요즘 왜 자꾸 사람이 비비 골아 들어갈까요? 잠이 늦으니까. 잠이 늦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릴 때 배웠잖아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 하도 땀을 흘려 운동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곡식을 좀, 볶은 곡식이나 떡을 좀 든든하게 좀 잘 먹으면은 저녁을 충분히 잘 굶을 수 있고, 하루만 그렇게 해도 그 이튿날 날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안 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몸 안에 유독 물질이 많으면은 이게 계속 신경을 건드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잡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밤마다 기와집 짓다 부센이라고 정신이 없어. 예. 하루에 몇 시간 자요? 생활 좀 패턴을 바꿔봐요. 조금 땡겨가지고.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문화 패턴이 요즘 뭐 서울 가면 12시 전에 자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1시간씩이라도 땡기면서 조절해요. 왜 잠이 안 온다 그러냐. 12시에 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8시에 누워가지고 왜 잠이 안 오냐 그러면 안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2도 변화라는 게 있어요. 2도 변화. 존 트렌드가 말했죠. 커브를 꺾을 때도 한 번에 딱 꺾으면은 차가 전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여기 있다가 당장 미국 가봐요. 한 주일 내에 시차 적응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생각만큼 빨리 적응이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점점 땡겨가면서 조절하면 이제 좋겠고요. 이 산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첫째는 물론 잠잘 때 문을 좀 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정확히 11개월 주기로 바뀌어요. 1년이면 뼈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1년 전에 내 몸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하루에 내 몸에서 죽어나가는 고기가 최하 600g에서 1kg씩 매일 썩어서 나가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방문 딱 닫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냄새 어때요? 별로 몰라 일어났을 때는.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방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냄새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몸에서 매일 그 유독 물질이 나가는 걸 밤마다 그걸 대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바깥 공기가 좀 탁하더라도 조금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은 통로는 열어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밖이 나빠도 밤새도록 닫아놓고 잔다면은 집안 공기가 더 나쁘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방은 가급적이면 뭐 화학약품, 뭐 가구나 이런 것이 없이 좀 방이 비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문 좀 열고 넓을수록 공기가 좀 더 좋아지겠죠. 예, 밤에 좀 열어야겠죠. 어쨌든, 예, 밤이 중요하니까 잠잘 때. 그리고 이제 잠잘 때요, 등을 뜨겁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간에서 산소가 부족이 돼서 이게 해독이 안 돼요. 우리 선생님 술 많이 드세요?
왜 술꾼들 왜 개울가에 가서 술 마시면 무슨 소리예요? 술이 왜 깬다고 할까요? 뭐 때문에요? 공기가 좋아서. 그럼 우리 그 공기가 좋은데 공기가 좋아서 술을 해독할까? 그 안에서 좋은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해독해서 해결해서 그럴까요? 그 안에 해독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기가 잘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원이 어느 한의원입니까? 평강 한의원 아세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말하게 나오잖아요. 그분은 폐가 좋아야, 그죠? 만병을 고치다. 폐가 좋다는 건 뭐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산소가 잘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하면은 병이 고쳐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뭐 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걸 약을 쓰는데 이 폐가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해요. 꽤 넓습니까? 테니스 코트 반만 해요. 내 피부 면적의 75배. 쫙 피어났을 때. 근데 그 산소가 들어가는 공기구멍이요. 적으면 3억 개, 많으면 5억 개 돼요. 얘들이 어떻게 산소를 집어넣느냐? 몸의 온도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요? 터져버려요. 세포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36.5도 이상이 되면은 피부에 땅구멍을 열어가지고 열기를 빼요. 땀도 흘리고. 반면에 체온이 떨어지면 피부는 닫아주죠. 근데 이때 반대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더워서 피부가 땅구멍을 열어서 열을 뺄 때는 폐는 닫혀요. 공기가 들어가면 연탄 아궁이에 공기구멍 열어놓으면 연탄이 점점 타면서 어떻게 될까? 열이 더 올라가 버리잖아. 그죠? 짐승은 땅구멍이 없어요. 개는 더우면 뭐 내놓습니까? 혓바닥 내놓고 열시키고, 산돼지는 추우면 막 추운 겨울에도 눈밭에 배를 대고 식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우면은 땅구멍은 열리고 폐는 닫힌다. 어떻게 하느냐?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체온이 올라가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나오면 핑하고 어지럽다. 뭐가 안 들어가요? 산소가 안 들어간다. 그럼 해독이 안 되겠지요. 뭐 족탕, 각탕, 반신욕도 산소가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잘 안 들어가요. 자, 끝나고 와서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죠? 그 다음에 좀 추우면은 내 몸이 좀 춥다. 보일러를 끄고 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열을 좀 떼야지. 그래서 땅구멍은 어떻게 할까요? 닫아버리고 폐는요? 열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추운 데 가면 가슴이 막 뻥 뚫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 폐가 잘 열려가지고 신선한 공기가 잘 들어가서 내 몸에 들어오는 이 독성 화학물질을 잘 해독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등산을 가보면 알아요. 산에 올라갈 때 힘이 먼저 빠지느냐, 숨이 먼저 차느냐. 힘 빠지기 전에 뭐부터 차요? 숨 차면 폐가 다친 거예요. 아무리 뛰어 올라가도 힘은 딸려도 숨은 차면 안 돼요. 폐가 완전히 열리면 아무리 급경사 산을 기어 올라가든 뛰어 올라가든 숨이 안 차다는 거. 우리가 한민족은 나면서부터 이 구들장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계속 등짝을 구우니까 폐는 풍선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 소죽방에다 계속 불 떼가지고 그냥 뜨끈뜨끈 해놓고 등을 지져가지고 나이 들면 어때요? 등이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전부 다 잠잘 때는 보일러는 절대 켜지 말고 끄고 열을 깔고 이렇게 탁 자야 되겠죠. 문을 열고. 그러면 추워서 어떻게 자느냐. 우리 몸이 잠잘 때는 신진대사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체열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열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난방을 하게 되는데 시골에 가면 태비덤에 겨울에 김이 올라와요.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는 손 못 넣어요. 70도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인간의 대장이 1m 50인데 이게 발효실이에요. 채소, 과일, 고기가 아니고 곡식만이 가장 잘 띄워져요. 그래서 아침, 점심 곡식 위주로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은 이게 띄워질 때 여기서 6, 70도 일어나요. 이게 보일러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아랫배가 차다면은 저녁 먹는 사람, 띄워지지 않는 음식 먹는 사람. 그래서 배가 뜨거워지면 이 열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영하 20도에도 밖에 잘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난방비 들까요? 안 들까요? 자, 저녁 안 먹어 돈 벌죠. 그죠? 또 난방 안에 돈 벌죠. 건강해서 좋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간의 해독작용을 위해서 산소가 절대로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하다. 모든 암이나 비만이든 모든 병을 일으키는 것은 화학물질인데 그 화학물질을 근본적으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산소가 풍부할 때는 몸 안에 기생하는 기생물들이 활동이 정지가 돼버려요. 산소 부족 상태에서 모든 균들이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시골에 가면 이 정화조무도에 집 지면 그냥 묻는 게 아니고 공기로 뭘 합니까? 산소를 계속 불어넣어주면 그걸 통과한 물은 정화가 되잖아요. 냄새도 없고.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썩는 데 나거든요. 모든 혐기성순, 산소가 없이 부패를 일으키는 균들은 이 산소가 조금만 안 들어와도 내 몸에서 아마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질병과의 싸움은 거의 산소와 싸움이에요. 산소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간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몸에 얼마나 환경적으로 유독한 물질들을 우리가 많이 호흡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도 우리 여성들은 막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샴푸, 비누, 치약부터 그거 다 어디서 해독해야 되는데 간에서 다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다 저녁마다 그냥 위장에다 산더미처럼 막 음식 집어넣어 놓으면 그 독성 물질이 해독되기는커녕 막 혈액을 타고 돌다가 뇌를 건드려 주니까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한 집에 하나 이상이 암이에요. 어떤 집은 보면 셋이 왔는데 셋이 다 그런 집도 있어요. 이게 심각해요. 이거는 경제 논리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뭔가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해독작용 중에서 항산화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항산화 해독작용. 항산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쇠가 녹수는 걸 산화라고 합니다. 산소가 이게 활성산소 접해버리면 쇠가 녹슬어 버리잖아요. 녹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연 녹음을 한다든지 밴드를 딱 치러 놓으면 산소가 접하지 않아서 세포가 손상이 안 돼요. 이 암은 DNA 유전자가 변이되는 거다 보니까 유전자가 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딱 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에 무슨 항산화 물질이 많다, 뭐에 많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인간의 과학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볶은 곡식에 있어요. 이 곡식 속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또 곡식은 전분이잖아요. 이것이 고열에 의해 가지고 결합이 되면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되는데요. 이것은 암을 예방하는 효소도 분비하고 심장병도 예방해줘요. 그래서 이 곡식이나 볶은 곡식으로 만든 떡을 꾸준히 먹어보면은 뭐 웬만한 상처가 나도 밴드도 필요 없고 소독약도 필요 없어요. 세포를 딱 싸가지고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채소, 생과일 이런 거 많이 먹잖아. 그죠? 그런 거 먹을 때는 구내염이 생겨도 잘 안 나고 상처가 나도 진물이 나고 오래 가요. 근데 그런 걸 딱 끊어버리고 곡식을 먹으면 뭐 웬만한 상처는 뭐 그냥 통과예요. 왜냐면 이건 경험이 중요하지. 그죠? 아무리 채소, 과일 좋다 그래도 막 구내염 생기고 잘 안 낫고 상처가 나도 밴드 붙여도 진물 오래 가고 그런 거 잘못된 거라는 거지. 항산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일까요? 독일 사람일까요? 엄청 먹어요. 그 사람들 보면 체격이 이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대장암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주식은 마른 빵이에요. 볶은 곡식 같이 빵을 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그게 주식이다 보니까 곡식 속에 라이신과 아미노산이 결합된 구운 빵을 주식으로 평생을 먹다 보니까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싸줘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우리보다 더 먹어도 별로 해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구운 빵이나 볶은 곡식 문화가 아니고 젖은 밥이나 생채소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어, 기능이. 그런 걸 계속 먹다 보니까 고기가 썩고 독성 물질이 생기면 세포 유전자 변이가 금방금방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담배 연기, 방사선, 뭐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 폐기물, 대기 오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우르사 먹으면 되지 뭐 우르사가 해결합니까? 안 되거든. 우르사가 문제가 아니고 저녁 굶고 간이 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죠?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해주고 어떤 기본적인 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은 그때 이제 피가 맑아지겠죠. 네? 사람들은 그래요. 관절염에 뭐가 좋고 뭐 암에 뭐가 좋고 비만에 뭐가 좋고 그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피 검사예요.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피가 정화되고 활력을 얻으면 내 몸은 내 몸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약들은 다 피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만 쓰거든. 그래 놓고는 내가 좋은 거 먹는다고 하는데 피를 오염시키는데 좋은 걸 쓰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런 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제일 심각한 게 남자들이 정자가 재구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시단 한 3만 개의 정자, 3시시만 만 개, 한 3만 개의 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자가 어떤 변이가 와버리고 생명력이 약해서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의 문제로 임신이 안 되는 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건 전자파 문제예요. 하루 종일 이거 막 잠잘 때도 두고 자. 바지 주머니 꼽아 놓으면 계속 이게 다 망가져 버려.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도 정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전자파 공해를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은 모든 전자제품의 고장 원인이 이제 정전기 아닙니까? 겨울에 뭐 집어 지직지직 하는 거. 우리 혈액순환에서 정전기가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원래는 사람은 아까 말한 공기를 호흡하고 곡기를 먹고 옛날 사람들도 다 기라 그랬어요. 지기를 밟아야 땅과 접해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요즘은 도로도 아스팔트, 시멘트, 건물도 다 그렇고 이젠 신발도 저런 신발이고 땅과 다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이 정전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스파가 되면서 유전자가 변이되고 여러 가지 암이 오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은사 패드를 통해서 잡버리면은 밤마다 자면 정신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은은 유전자 변이를 회복하는데 가장 강력한 물질은 약이 아니고 은입니다. 그래서 이 화상을 깊이 입었을 때 모든 화상 연고는 대부분 다 은으로 만든 연고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다른 건 오늘 하지 안 하더라도 은목걸이 제일 굵은 놈 하나 오늘 목에 걸고 가세요. 마음이 편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너무 독하게 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도 시집살이 해보셨어요? 예. 예, 시집살이 할 때 그 며느리가 어떤 임금 넘기는 당나귀 기라고 어디 표출할 수도 없고 시집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화병이 생기잖아. 그지요? 그 우라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비녀를 꼽아주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자양 수상이 은구슬이 담긴 은계를 주면서 이것을 옆에 두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테니까 경무에 시달리는데 이거 꼭 옆에 놓고 계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은을 차면은 속에 이게 화를 이렇게 쫙 깔아쳐 버려요.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 다 사람의 이 병을 고칠 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은은 한 650종류의 균은 은에 접촉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실제 은은 정식으로 미국 FDA에서 등록된 정식 항생제입니다. 우리 은 나노 스프레이 있죠. 자동차 냄새 날 때 뿌리는 거. 살균해서 금방 냄새 안 나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몸속의 암 환자는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목걸이 팔찌만 찾아도 이게 땀이 나고 할 때 이온이 몸에 흡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크를 쓰더라도 은 목걸이나 은 팔찌 이런 것들은 하도 문제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항생제를 씁니까? 이걸 한번 걸어버리면 평생 가는 거니까.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만은 식욕을 못 참아요. 식욕을 못 참는데 이 소화기관에 이게 균을 잘 죽이는 게 뭔가 하면 방부제가 필요합니다. 살균제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부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배추 절일 때 이렇게 소금 뿌려 놓으면은 물이 쭉 빠져나오지, 그죠? 그 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동 강 거든 거 소금 쳐놓으면 안 썩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소금을 이렇게 뿌려버리면은 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 물이 빠져나와요. 그와 같이 이게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세균의 몸속에 체액을 빼내가지고 세균을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소금도 그 역할을 하고 설탕도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과 설탕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폴레옹 전쟁이나 이집트나 아니면 이제 다제 내성균, 항생제 내성으로 안 된 데는 다 설탕을 거기다 뿌려가지고 항생제 대신 썼어요. 근데 이제 제일 거기에 방부제로서 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몰약은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이유가 그걸 먹으면 내가 자꾸 음식이 뭐가 먹고 싶은 거는 소화기관에 균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혐오균이 많은 경우는요, 얘들이 먹은 음식을 갖다 발효를 시켜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요. 그 증세를 갖다 자가 양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위스키 7잔 마시는 정도. 본인은 술을 안 마셨다 근데 행동은 매일 술 취하는 행동. 조사해보니까 이 여러 가지 혐오군들이 음식을 발효해서 술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죽이니까 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부패됩니다. 근데 그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로서 우리가 뭐 거의 써야 될 시대예요.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돈 잘 벌고 가정이 행복한 집이 세상에 몇 가정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듯이 세상에 어떤 문제점을 생길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편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거의 다 병원 중환자실 수준이에요. 중환자실 수준. 우리가 그냥 말이 살아있는 거지 언제 엎어질지 아무도 누구를 장담해 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데 은과 녹과 금과 새비름, 수은이지 그죠? 유향과 몰약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어떤 작은 정보지만은 이런 근본이 안 될 때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요. 암 걸려 1년만 지내도 1억 그냥 쓰고 와요. 뭐 나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좋다는 거는 다 하게 되거든. 원칙 없이 쓰다 보면 경제적인 사실은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스트레스 받아 죽는 것이 암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이 꼭 돈이 많아야만이 치료된다면은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에 좋은 방법, 내 생각대로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다 덮어버리고 철저하게 몸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70억 인구의 70억 명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70억 명의 몸의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70억 명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몸의 구조의 법칙을 알아서 그대로만 산다면은 큰 병은 안 들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염증에서 생기는 모든 독성 물질, 또 주변에서 들어오는 환경 공해 물질, 소화 과정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이런 수많은 셀 수 없는 독성 물질을 간에서 해독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녁을 굶어주고 산소가 잘 들어오게, 그죠? 또 등을 뜨겁게 하지 말고 문도 좀 열고 마음도 편케 하고 일찍 자고 그런 생활 습관부터가 바꾸고 이제부터는 뭐 채소가 좋아 나는 먹었다 하고 과일 없이는 나는 못 산다 그런 거 접어버리고 주식이 곡식인데요. 과일에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부터 해서 뭐 약안 줄 수 없잖아요. 질소 과잉에다가 절대 그거 먹어가지고 우리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먹더라도 아주 적게 먹고. 그래서 생활 전반에 어떤 계획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주소하고 이름 쓰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잡지가 나와요.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격월간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는데 나은 사람들 경험담도 있고 건강 정보가 있으니까 주소 적어주면 보내드리니까 한번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있어요? 추위 타는 거는 과일 끊고 생채소 끊고 아까 말한 대로 아침, 점심 곡식 잘 먹고 하면 배가 뜨거워져요. 변비라는 거는 추우면 손가락이 곱아 자라는 움직이잖아요. 아주 추우면 턱도 굳어버려요. 배가 차면 변비가 오고 독이 채고 비만이 와요. 몸에 독성 물질이 많으면 그걸 지방 안에 가두기 때문에 지방이 쪄요. 그래서 아랫배가 따뜻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곡식 위주로 먹고 저녁을 굶는다. 정 그러면 뭐 몰약 같은 거 그죠? 저런 거 좀 먹어가지고 먹으면 일단 소화기관의 균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식욕의 욕구가 없어버리니까 처음에 하기가 쉽겠죠.